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공공디자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앉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디에 앉느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을 해요. 이거는 1967년에 덴마크에서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 길에 나가보시면은 바로 길이 있잖아요. 도로. 보행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행자 도로에 어떻게 벤치를 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벤치를 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재밌게도 우리가 보통 그 길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차가 다니는 길이고요.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벤치를 어떻게 놓을까? 어떻게 놓는 것이 좋을까? 혹시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벤치를 어떻게 놓냐면 여기 지금 발 앞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벤치가 되게 이런 식으로 놓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 경우에 사람들이 잘 안 앉는다고 그래요. 여기 잘 안 앉아요. 조사 실험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제 문화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벤치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여러분이 잘 다니면서 관찰을 해보시면은 어떤 벤치는 사람이 앉아 있고 어떤 데는 아무리 봐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벤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앉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앉으면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덴마크에 실험한 결과는 거기서 제안한 거 뭐냐, 벤치를 이렇게 놓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앉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액션,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그 소통, 그게 안 생긴대요. 그래서 거기서 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벤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도 앉고 이쪽도 앉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여기 테이블에 여러분이 앉으셨을 때 이렇게 네 분이 앉았었잖아요. 사람 제일 처음에 오면 어디에 앉을까요? 여기가 앞에고요. 앞에 2번이나? 잠깐. 그러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일 처음에 와서 앉을 때 나는 1번에 앉는다. 실제 1번에 앉으신 분들이네. 2번에 앉는다. 예. 3번에 앉는다. 4번에 앉는다. 예. 이거는 뭐 문화마다 다른 거니까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그 다음 질문은 왜 여기에 가장 많이 앉을까?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실제 공간이 계속 아까처럼 앞에는 벼있고 점점 뒤로만 가잖아요. 왜? 다른 데도 전부 요 자리만 앉고 싶어 하니까. 바로 이게 이제 심리죠. 사람의 심리, 내면의 심리가 이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할 건가, 배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사자센터의 이 자리, 이 카페를 만들 때
어떻게 의자를 놓을 건가, 어떻게 테이블을 놓는 게 좋을 건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 이미 그냥 앉아버리거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자기 표현을 하고 있거든.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나고 있죠. 심지어 물어봐도 왜 거기 앉았냐고 물어봐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해요. 뭔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데 이렇게 앉을까? 앉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앉는 거 아주 금방 이해하기 쉬운 객관적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면은 말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된 느낌만 가슴에 남죠. 대부분 잊어버려요. 심각한 말이면 머릿속에 남지만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앉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민감성, 센시티비티가 없으면은 우리가 같이 협동을 하거나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보다 더 중요해요. 실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앞에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그 집단적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왜 벤치를 이렇게 놓을까? 근데 저는 이제 더 놀라웠던 건 이거를 읽으면서 60년대에 이미 이런 걸 생각을 했다라는 게 67년이거든요. 그래서 67, 그때부터 유럽에는 도시 디자인할 때 이런 생각을 넣어가지고 도시 디자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사람이 앉게 되죠. 어디 앉게 되냐면 이렇게 앉게 됩니다. 자, 똑같은 건데요. 훨씬 더 가지수가 많죠. 자, 덴마크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이게 이 차가 다닙니다. 여기 이제 나무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죠.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자, 1, 2, 3, 4, 12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12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상황이면 뭐 어디에 앉으실 건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순서라면 자, 1번에 앉겠다. 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 자리입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지금 이런 데 컬러가 필요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많이 앉네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는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가서.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게 실제 아까 말씀 덴마크라는 데서 연구를 한 실제 연구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여기 와서 여기에 앉았어요. 여기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그 다음에 앉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기 앉았어요. 그냥 뭐 미인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실제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에 예,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여기니까요. 여기 앉았을 때 어디에 앉을 건가 나는. 자, 1번, 네. 2번, 네. 3번, 4번, 5번. 네. 5번 과감하게. 자, 7번. 7번은 바로 옆에가 되겠죠. 예. 8번, 9번, 10번, 11번, 예. 12번. 그러면은 자, 여기가 되겠죠. 가장 많이 하는데 이렇게 턱이 있어갖고 등받이 있는 사이에 서로 옆을 보지만 이제 이렇게 담이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 덴마크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가장 많이 그쪽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여기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선이 가장 편한 게 정면도 아니고 옆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고 적당히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실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우리의 심리 상태 같은 걸, 관계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실 제가 왜 이 얘기,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나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실 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요소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관계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걸 이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배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물리적인 배치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른 것도 많이 포함됩니다. 이 테이블을 어떻게 놓느냐, 테이블을 얼마큼 깨끗하게 해놓느냐, 거기에 꽃이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꽃. 예. 꽃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놓는가, 이렇게 놓는가, 저렇게 놓는가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수반, 좀 넓은 수반에다가 물이 얼만큼인지, 물이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사람 심리에.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진화 과정에 우리가 언어를 쓰기 이전부터 물은 생명의 본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 조금 큰 수반에다가 옷을 띄워 놓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 물리적인 조건을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하는 거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실제 보시면 앉는 거에 따라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억지로 이렇게 앉게 했는데
그 앉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앉은 거 다 잊어버리셨거든요. 이제 같이 앉은 거 갖고 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그 단계를 어떻게 꾸려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앉고 난 것은 여러분 처음에 자리를 옮길 때 갖고 있던 불안감이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실제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다 끝난 거고 본래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물리적인 조건은 어떻게 갔느냐?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특히 리더가 되실 분들은, 진행이나 리더가 하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을 해본다고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 내내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수도 없이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도 사실은 딱 왔는데 딱 들어오면서 앉아있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안 되겠다. 생각했던 거랑 안 맞는 것 같다. 제 준비도 다 해왔습니다만 다른 거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는 얘기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가, 논의를 전개해 나가느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냥 아주 초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걸 해나가려고 할 때, 함께 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기본적인 요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어떻게 가질 건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설계, 생각,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테이블에 있는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오늘 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 근데 제가 이 강의 제목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혹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똑똑하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좀 이제 동의가 되는데 앞부분에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뒷부분, 사실 이 앞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 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하면은, 저는 왜 여러 사람이 결정을 하면 이렇게 힘들까, 여러 사람이 일을 하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얘기가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다가오는 얘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잘 되는데 왜 여럿이 하면 힘들까 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민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고요. 그래서 전부 다 혼자 하고 싶어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혼자 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아까 이런 것처럼 본능적이죠. 보셨잖아요. 여기 직접 같이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앉거나 이쪽이 앉거나 아주 멀리 떨어지려고는 안 해요. 또 대부분. 아니면 여기 난 안 앉겠다, 한 사람도 있어.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안 앉고 다른 데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TV도 안 보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성격에 따라 그런 거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죠. 같이 있고는 싶은데 너무 가까운 건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이 있고는 싶은데 너무 가까운 건 싫다라고 하는 거에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디테일한 거.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께하는 것의 좋은 점, 나쁜 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함께하는 것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나쁜 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죠.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진짜 많은 경우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만 하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거냐 말 거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은 이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하는 경우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이것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한 차원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당이 두 개 있다고 그러죠. 이쪽 정당하고 이쪽 정당이 있는데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절반 이상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반 이상이. 근데 이쪽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쪽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럼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은 여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생각의 깊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깊이가 없는 사회란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화를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화가 이거거든요. 단순하게 표면적인 거 가지고 바로 반응하는. 바로 이 깊이를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깊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깊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깊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때 즐거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관계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가는 거를 이거를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아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배운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만 하거든요. 정오. 맞냐 틀리냐만 따지는 것이 우리가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까지도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라는 생각을 금방 끝내려고 해요. 빨리 그걸 빨리 찾자. 이거 맞았나 틀렸나 빨리. 그래서 대학생들 많은 학생들한테 너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취업해야지라고 그러면 취업하면 뭐 그러면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얼마큼 더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얘기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훈련, 단답형, 맞았나 틀렸나만 확인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 교육 과정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학습의 목표고 과제죠.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나. 이 방법에 있어서도 이 깊이를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혼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배운다는 말은 대부분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책을 읽어서 혼자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좋은 선생한테 배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도 없고. 아마 여기 이 부모님들 계실 텐데 아이들 다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학원을 보내든 집에서 공부해야 하고 공부해란 말은 혼자 공부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책 보고 하든 인터넷 보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학원 보내시든지 학교 보내시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그 둘 중 하나를 공부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빠른 방법이고 그렇게 배우는 게 어떤 경우는 상당히 빨라요. 잘만 하면.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는 바로 이 깊이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깊이를 갖기가 정말 어렵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깊이를 갖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한 30년 걸렸으니까 대학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한 30년 걸렸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 다 가도록 제대로 아직도 못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빨리 이걸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 깊이를 갖는다고 할 때 이 깊이가 무슨 뜻일까? 깊이가 무엇을 얘기하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에 또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래서 이 각각 좋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결국 깊이가 있는 사람은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쪽 가면요. 2의 n제곱배로 늘어나잖아요. 2의 n제곱배로 늘어나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자 여기 좋고 이런 거는 이걸 뭐를 얘기할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어떻게 아는 것이 바로 이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거를 관점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표현이 좀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고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보는 방법. 보는 방법이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니까 취업 얘기를 해볼까요? 네,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행정학이니까 저희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공무원이 된다고 할 때 공무원이 되는 거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그럼 좋은 점은 뭐가 있나? 나쁜 점은 뭐가 있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볼까요? 그러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면 어떤 점이 좋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평생 직장 뭐 이런 거다. 이거 나쁜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안정성이 있다면. 한 가지를 계속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예. 한 가지를 변화 없이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안정성에서 나오는 거죠. 실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난 새로운 거 하기 싫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한 가지를 지속할 수 있다. 한 가지를 지속하는 거에 좋은 점이 있죠.
나쁜 점이 있어요. 예, 전문성이 생긴다. 예, 중요합니다.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보면은 일단 한 가지 삶을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일을 보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한 가지를 지속하는 게 나쁜 게 있어요. 네, 다른 걸 몰라요. 그럼 다른 걸 모르는 거. 다른 걸 모르는 거는 한 가지를 지속하면서 안정성을 갖고 있고 공무원이 되는 이런 거를 보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관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는가. 우리 삶에 실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삶의 깊이를 갖는다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면은 삶에 자유가 생기고 창의성이 여기서 생겨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결론입니다. 실은 한국 사회는 깊이 없는 사회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관점이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그냥 이분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좋은가 나쁜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취업을 할 건가 말 건가, 대학을 갈 건가 말 건가. 깊이가 없어요. 뭐 가면은 그 다음에는 대학을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대학 보내실 고민하실 테니까 대학을 가면 그 다음 질문 간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또 생기잖아요. 어디로? 문과, 이과, 예술계 이런 식으로요. 그 예술계로 가면은 거기도 음악, 미술, 무용 쭉 있잖아요. 결국 그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화가가 되거나 미술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고 싶다라는 거에 가까운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은. 공무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고 싶다라는 걸 선택하는 거죠. 깊이의 문제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꼭 공무원이 안 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거 꼭 공무원, 요걸 바꾸는 거예요. 제일 후에 선택한 거. 공무원이 아닌데도 요렇게 되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안정성을 포기하고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창의성은 뭐를 얘기하냐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런 대로 해가는 깊이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게 관점이라는 얘기도 되고 그 관점은 결국 창의성과 연결되고 창의성은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회 혁신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회 혁신도 이 관점을 바꾼 데서 나오거든요. 똑같은 일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보면서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중요한 거꾸로 지금 얘기를 자꾸 제가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이런 깊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잘하면은 말씀드렸던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가라고 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관점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는 점이라는 뜻이죠. 누가 보죠? 네,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제가 그냥 보는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려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관점이 많을수록 아까 말한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깊이가 안 생겨요. 깊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른 관점들이 조합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점이 드러나도록. 거기서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떤 전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실제 이걸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상 앞에 있는 그 펜 외에 다른 걸 다 치워주시고요. 가능하면 물컵 같은 걸 좀 정리하셔갖고 움직이면서 엎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앞에는 A4 용지하고 포스트잇 그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이 과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예. 어떤 얘기?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인데요. 예. 저희 월평 초등학교를 다녀요. 예. 근데 이 월평동이 빌라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골목에 빌라들이 차가 이렇게 대져 있어가지고 애들 학교길이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혹시 이런 얘기 해보고 싶다. 우리 다 같이 얘기할 때 한 40분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 약속 시간 늦을까? 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우습게 생각할까? 약속에 늦을까? 아,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늦었는데요. 잘 세우. 혹시 다른 거?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생각합니다.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두 번째 생각했던 거는 7월 중 하고 싶은 일. 제도를 바꾸려면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7월 중에 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사람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 어떤 거를 같이 하면 좋을까? 아니면은 거기에 장애물은 뭘까? 아까 얘기한 그런 거죠. 대전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혹시 다른 거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은 좋겠다. 자, 안전한 학교길 이 생각하는 걸 도와주시고 싶다. 그런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약속에 왜 늦을까? 이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다.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아니면 같이 하는 거에 장애물은 뭔가? 예, 잠깐 손 들어보세요. 예, 10분. 7월 중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8분. 대전을 바꾸려면 이런 거창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이 프로그램은 원래는 이게 목적인데 사회 혁신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걸 고민하는 건데, 자,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거기에 장애물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요. 자, 다시 이제 기회를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혹시 좀 그렇잖아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손을 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혹시 저것도 괜찮겠다라는 게 있으면 잠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한 합격기를 만드는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 네 분. 손을 두 번 드실 수 있어요. 약속에 왜 늦을까? 예. 예.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함께 하는 게 어떤 게? 예. 7월 중에 하고 싶은 일. 예. 대전을 바꾸려면, 여전히 실망스럽네요, 저는. 자, 한 번 더, 이제. 자, 지금 짧게 한 7분 정도 한 거가 회의를 진행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샘플로 한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거에 질문을 제가 드렸고,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시도록 한 다음에 칠판에 전부 적어놓고 잠깐 서로 얘기하고 두 번 결정하는 방식을 두 가지 다른 방식을 했습니다. 1인이 1표하고 1인이 2표하고. 자, 이게 가장 짧게 하는 깊이를 갖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깊이가 생기죠. 첫 번째, 그냥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는 회장이 다 정해놓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린 제가 갖고 왔지만은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잘 맞췄는데 안 맞을 수도 있죠.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이거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돈 대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을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 깊이를 얻으려고 해도 늦죠. 안 맞는 겁니다. 마음이 안 땡기니까. 참가자들 배려한다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깊이를 갖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질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해본 거예요. 두 번째,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길게 안 가졌습니다만 이걸 하는 것보다 계속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도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저건 절대 안 된다. 여기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건 절대 싫어. 그렇게 해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다양한 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갖고 두 번째, 생각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세 번째, 결정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큰 흐름. 짧게 10분도 안 됐지만 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길게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여기에 사실은 세 가지 다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라는 얘기가 있고,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고,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깊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나? 이거에 대해 아는 걸 얘기해요. 무엇? 이 얘기 중에서 같이 하면 좋을까 해서 같이 하는 무엇, 좋은 무엇 이렇게 되죠. 지난 시간에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어를 쪼개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애물이라고 제가 하나 더 붙인 것도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무엇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고, 좋다라는 거하고 나쁜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 가치 나눠서 사실은 발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계속 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수십 가지가 나올 거고,
가치도 순식가지가 나오고 여기다 나오고 여기다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깊이가 금방 만들어지죠. 이해하세요? 제가 아까 여기 OX 간단히 두 개로 했지만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관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이나 혁신이나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그 깊이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실제 좋다는 말보다는 여기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실제 무엇을 이제 시간 관계상 자, 여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실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라고 하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얘기하고 싶은 이게 하나였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네 가지잖아요. 무엇 같이 한다, 좋다, 나쁘다, 장애물 뭐 이런 거. 자, 이 중에 어떤 걸 가장 얘기하고 싶으신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무엇을 같이 하고 싶은 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 예, 한번 의견을 표시해 보시죠. 예. 예. 같이 한다는 것 자체. 예. 좋다. 같이 하는 거에 좋은 점. 장애물. 같이 하는 거에 장애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 무엇을 같이 할까라는, 무엇이라는 거하고 같이 한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같으니까 동점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여가지고.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앞에 종이를 A4 용지를 한 장씩 가지실까요? 이게 이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적으실까요? 적으실까요?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 적으면은 16번 나오잖아요. 한 번 적고, 또 한 번 적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두 번 적어요. 한 번 적으면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피시면은 16칸이 있습니다. 자, 16칸을 다 하기에도 시간이 걸릴까요? 바로 자르시죠. 여덟 칸 자르시면 돼요. 그것까지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안 잘려지는 거예요. 힘을 발휘해 잘라주시죠. 자. 제가 일부러 테이블마다 이 포스트잇을 하나씩 놔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시간을 딱 10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같이 한다라고 할 때 같이 하는 것을 뭘 같이 하고 싶은지, 이게 그 얘기잖아요. 무엇을 같이 하고 싶은지라고 하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거에 떠오르는 거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거에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는데 가능하면은 특이한 걸 많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으시되 다양하게 특이한 거를 많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한 칸에 하나씩 무엇에 해당하는, 같이 하고 싶은 거, 같이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죠. 무엇에 해당하는 거를 적으시면 8개.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좀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이 안 나시면은 생각을 짜내야죠. 예, 생각을 안 내시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아무데나 뒤져보시면 아 이거 괜찮겠다 그렇게 베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요거 한 장씩 가지시고요. 한 장씩 가지시고 이건 이제 일부러 따로 잠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장씩 가지신 다음에 여기다 같이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같이 하고 싶은 거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적은 것 중에서 나는 이거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예, 앞에 적은 것 중에서 적으셨잖아요. 먼저 적으신 것 중에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다 적어주세요. 자기 거 중에서. 예, 자기 것 중에서 자기 것 중에서 안 적으신 게 있어요? 난 진짜 하고 싶은데 거기다 안 적은 게 있어요? 예, 여기다 그냥 한 칸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다 모아주셨죠? 제가 이걸 다 섞어가지고 나눠드릴 텐데요. 아직 잠깐 보지 마시고 가운데 그냥 보고 계세요. 포스트잇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적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게 자기가 받은 거에 있다. 이게 범주가 다르면 되나요? 넓은 범주. 비슷하면 네, 비슷하다. 예, 3분, 4분, 예, 4분 정도, 4분 5분, 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보신 것처럼 사실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확인을 하셨잖아요. 자, 이게 깊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아까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해서 같이 하고 싶긴 한데 사실은 같이 하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깊이를 갖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아주 운이 좋게 어느 분이 이렇게 다 채워주신 분은 그냥 안 채워도 되겠고요. 다 안 채워진 분들은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8개를. 전에 거 썼던 걸 제 거를 여기다 썼던 예? 자기 하고 싶은 거. 예, 자기 하고 싶은 거. 전에 썼던 거를 뭐 다시 적어도 괜찮고요. 가능하면 다른 걸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쓰는지.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지 여러분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앞에 쓰신 거 뭐 썼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같이 하고 싶은 거 여기 무엇을 같이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것에 관해서 8개를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어느 분 한 거랑 생각을 덧붙여서 8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적었던 거랑 해서 똑같은 게 다시 있는 분, 내가 처음 적었던 거와 같은 게 있다. 조금 늘어났네요.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각 테이블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를 전부 찢으셔가지고 한 칸씩 하나씩 전부 찢으시고요. 이거를 전부 다 앞에다 다 내놔 보시겠어요? 찢어가지고. 예, 가운데에 전부 모아놓으시고 이제 전체를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전체. 지금까지는 자기 앞에 자기가 받은 것만 봤는데 전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보시면서 비슷한 거가 있으면 그냥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같이 올려놔 주시면 돼요. 위에다 같은 게 있으면은 올려놔 보세요.
있는 것 중에서 이거 궁금한 거,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좋다라고 하는 거,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 서로 잠깐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아, 이건 정말 특이한 것 같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같이 테이블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 잠깐 더 드릴 테니까 일단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아 이거 좋은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은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테이블별로 모은 거를 이제 좀 발표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할 테니까요.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뭐 나왔는지? 예. 가요? 예? 다. 여행. 여행에 대해서 애플스테이. 잠깐만요. 큰 덩어리부터 먼저 얘기하실게요. 여행 다음에 스트레스. 게임. 스트레스 해소. 예, 게임. 좋습니다. 좋은 날 만들기. 밥. 뭘? 밥이요. 밥? 네. 아, 식사. 예.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같이 하고 싶은 것 중에 공부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학습. 공부는 좀 그러니까 영어나 세계사나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되겠죠. 독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옮겨가도 되겠네요. 실은. 무단횡단도 그런 거에 관련이 있으니까. 예, 재능기부도. 대화는 스트레스에서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같이 하고 싶은 거를 이 중에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하고 싶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자, 여행을 함께 하고 싶다. 손 들어보실까요? 여행. 거의 전부네요. 뭐 셀 필요가 죄송합니다. 안 쉬어도 되는 걸. 제일 처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적은 것 중에 자기가 여기 적은 거에 여행이 적혀 있는 분. 예. 자, 지금 여행 적혀 있는 분의 3배 정도 되는 분이 여행을 하고 싶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적었을 때 여행을 적으셨던 분보다 3배 정도 되는 분이 사실 여행으로 바뀐 거죠. 2배 정도가. 왜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 과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편안하게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다 적으라고 한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행을 적으셨던 분은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행하자, 우리 같이 여행하는 거 좋겠다. 마음을 바꾸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거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이 그냥 답을 낸 게 아니고 깊이를 갖고 확인이 됐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있었는지, 다른 의견이 얼만큼 있는지를 안 상태에서 여행이라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관점을 더해서 더 해나갈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여행을 할 때 어떤 여행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어떤 여행을 하면 좋으시냐면은 그 다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여행 말고 두 번째로 뭘 하고 싶으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스트레스 해소, 게임, 좋은 마을 만들기, 학습, 미래 설계, 이런 것 중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스트레스를 여행 말고 두 번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싶다.
잠깐만 제가 세야 되니까요. 18명. 게임을 하고 싶다. 게임.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고 싶다. 여행 말고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 예, 두 분. 학습을 해보고 싶다. 예, 두 분. 그 다음에 미래 설계를 해보고 싶다. 여행 외에 하고 싶은 거. 예, 6분. 예. 자,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으니까요. 우리 함께 우리가 만일 한다면 가장 많은 게 여행이니까 여행을 하면 돼요. 어떤 여행을 하면 되냐면 두 번째 많이 나온 스트레스 해소하는 여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게임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를 배우고 학습하고 미래 설계를 하면서 하면 돼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 찾아내면 돼요. 자, 이거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면 최상의 여행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여기에 다양한 관점들이 한 가지로 묶여질 수 있는 공통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관점이 다 반영돼 가지고 이걸 실행할 때 이것이 조합된 거를 만들어내면은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하지 마시고 함께 여행하는 걸 해보세요. 여행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컨셉을 기본 여행을. 제가 이걸 우리 학생들하고 저는 수업할 때 제일 처음에 항상 이거 해요. 매년 이걸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트렌드가 여행입니다. 근데 여행을 왜 하고 싶은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점에 편협한 관점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내면에 다 잠재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딱 이렇게 막고 있는 여행 집 나가면 고생이거든요. 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여행을 할까요? 왜? 돈 써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다 하는데 사실 여행에서 추구하는 거는 관점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생각의 자유를 얻고자 해서 여행을 하는 거지. 육체적인 자유? 가보세요. 자유로운가? 말이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밤에 잠자리 못 찾아가지고 12시, 1시 헤매는 거 이런 거 해보시면은 이게 절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실은 진짜 자유로운 건 뭐냐면 관점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게임이나 사실 컴퓨터나 뭐 이런 거였어요. 뭘 사고 싶어 하는 거, 쇼핑 이런 거였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엄청난 트렌드입니다. 여행.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컨셉으로 가져보세요. 구체적으로 여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행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비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저랑 이거 1시간 반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개념을 갖고 설계를 해요. 여행 간다면 어떻게 여행을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여행의 가이드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이드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의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할 때. 자, 다시 지금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깊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깊이를 가질 수 있나?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됩니다. 모으는 건데, 그 모으는 걸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단순하게 두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많이 나오는 게 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가지면은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함께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게 되시거든요. 그 깊이를 가지는 거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내 생각은 극히 일부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8개 적은 거는 전체 중에서 보면 극히 일부다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열어놓고 드려야 돼요. 난 이거 하고 싶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어쩔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선택하지 않은 분이 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여행으로 다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자연스럽게 부담 갖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갖고 있던 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도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사회적인 의미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깊이가 생긴 거거든요. 아, 여행에 대해서 생각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다양한 관점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나타납니다. 무엇을 같이 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생겼죠. 또 여럿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관점들이 생겼거든요. 이걸 연결을 해보면 여행을 하되 템플스테이, 제주도, 자전거 여행, 캠핑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를 여행에다 연결시키면은 훨씬 더 여행이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겠다라는 게 관점을 바꾼 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관점을 옮겨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았을 때 가능합니다. 깊이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학습을 하고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스트레스를 해소를 선택하셨던 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일 아트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하는 여행을 하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여행 프로그램에 네일 아트를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네일 아트와 비슷한 걸 넣으시면 돼요. 비를 맞는 걸 한다든가 싸움을 하는 거를 게임으로 바꾸고 여행으로 바꾸면 됩니다. 사실 아까 잠깐 제가 가위바위보를 시켰는데 왜 시켰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싸움의 변형이거든요. 그게 게임입니다. 여러분 하시기 게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결정되냐면 서열이 결정되고 순서가 결정되는데 아무 부담 없이 이걸 받아들이셨거든요. 싸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냐 어떤 맥락에 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창의성이 생기고 혁신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거든요. 저 안에 다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 공부하자라는 주장을 하지 마시고 이런 틀에서 자 여행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걸 껴넣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푸는 걸 거기다 넣어도 돼요. 공연하는 여행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행을 가서 공연을 보든지요. 자, 이 함께 하는 거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내용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같이 하는 거고 아니고 이제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자리를 같이 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공감하는 걸 같이 하면 좋습니다.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느낌을 공유하는 게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여러분이 처음 가지셨던 느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전체 모임에 대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제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조차 공감을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공감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리를 같이 하는 거, 여기에 없는 분들은 이거 내용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느낌을 공유하는 건데 좋은 느낌이란 뜻이 아니에요. 느낌 자체를 공유하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과 고민과 괴로움을 공유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화를 공유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쓰신 거 이거 전부 다 공유했잖아요. 일부러 공유하도록 제가 계속 돌렸습니다. 일부러 공유하도록 돌린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에 있는 두 가지가 풀리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쌓여있던 게 불안감이 다 사라지도록 만든 겁니다. 감정이 열리도록.
처음에 적을 때는 다들 긴장하시거든요. 못 적으신 분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걸 한 겁니다. 게임도 하고 서로 보게 하시고 찢어버리고 그러면은 이젠 모르거든요. 이게 여기 적혀 있는 게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의미가 없거든요. 요 생각 자체가 중요하죠. 어느 분이 죽음이라고 적어주신 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함께하고 싶은 분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기회가 없죠. 근데 그분이 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 딱 보면서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얘기로 들으시면은 절대 이 얘기를 꺼내실 수도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쓰고 싶은 얘기를 다 쓰셔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함께하는 거에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쇼핑이나 네일 아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우리 만들어졌거든요. 어느 한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쓰실 수도 있고 정말 고민하는 걸 쓰실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건 뭔지 몰라요. 그분이 왜 그걸 썼는지 아무리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의미로 던져지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를 함께하는 것, 느낌을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생각을 나누는 것, 생각을 함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를 함께하는 겁니다. 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손 들으셨을 때 의지거든요. 생각하고 의지는 다른 겁니다. 의지를 함께해서 이제 우리 여행하는 거를 계획을 해보자, 구체적으로 해보자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하시려고 의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사실 제일 처음 거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자리를 함께하는 거, 편안하게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 느낌을 같이 하도록 하고 생각을 나누고 의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했어요. 벌써 이미. 여러분 처음 시작하실 때 8개 적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게 이미 경험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더 배우셔가지고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 초대를 하시고 자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세요.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편안한 느낌, 그 자리가 편안하도록 공감하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 의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의지를 요구하지 마세요. 생각이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나온 다음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나오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감정은 열려져 있고요. 우리의 느낌이 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실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걸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삶의 현장에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준 게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그 패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요 각각 단계마다 그걸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도구나 이런 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 개발을 한 게 지금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응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훈련하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나중에
그런 데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자센터나 또 저희 풀뿌리 사람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이런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하려고. 그래서 디모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겁니다. 이런 걸 개발하고 또 지원해드리고 또 이런 걸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다 그냥 지금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가끔 보조로 도와주시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걸 진행을 하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요. 퍼실리테이터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관심 있으면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고 또 연락 주시거나 하면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잖아요. 여행이 맨 먼저 나왔는데요. 이 교수님이 여행을 맨 먼저 물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는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이라고 해서 예, 프레임. 이렇게 이거 할 때 예. 그런 걸 넣는다더라고. 여론조사 이렇게 할 때. 예리한 질문이신데 실제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가 인식하는 거나 또 이 감정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깊이라고 하는 부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금방 감정이 달라지고요. 남자가 얘기하느냐 여자가 얘기하느냐 아이가 얘기하느냐 잘 아시겠지만 광고에 아주 광고할 때 가장 유명한 광고 타겟이 있죠. 광고 방법인데 아이를 사용한다. 어린아이. 웃는 걸 많이 넣는다. 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실은. 서점에 가면은 한국인을 설득하는 방법 24가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설득하는 방법 24가지. 서울대 심리학 서울대인가요? 그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국 사람들은 설득할 때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설득이 된다. 라고 그 쭉 정리한 게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얘기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처음 사람 만나면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 자기랑 공감이 되는 거. 연고를 묻죠. 예, 저거거든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예요. 대전에 왔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대전에 왔다 보면 금방 뭐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서울인 누가 더 많이 만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거 작용하지 않고 그것만 동창이라면 끝내는 거예요. 그냥 확인도 안 하고요. 선배라고 그러면 같은 대학교 나왔다.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잘 되죠. 한국 사람들이 연고주의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세일즈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기 같은 거. 사기칠 때 사람을 접근할 때 어디 동네 출신. 그러니까 연고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고가 있다고 그럴 때 감히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선배라고 그러면 나 그 고등학교 나왔어, 그 초등학교 나왔어, 내가 선배인데 뭐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거절을 못 한대요. 한국 사람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보면 쭉 그런 게 2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연애하실 아까 연애 얘기하신 분들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딱 거는 방법이니까 콕 끼는 방법이니까. 예. 혹시 뭐 다른 저는 저 함께하고 싶은 거 정리한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되게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업무적인 딱딱한 것보다는 좀 여가 활동? 그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네, 직장에서 예, 정해진 내가 일을. 업무적인 일을 할 때는 그냥 강제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건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 지금 아주 사실은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부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제 전공입니다. 그게 조직이나 행정이나 이거요. 행정이라고 하는 거나 국가는 강제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을 지키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길에 나가면은 일정 방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틀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가 조직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여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죠. 다음에 또 모여야 되잖아요. 이거 얘기하려면. 그럼 연락할 사람, 회장 이것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방법,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제도에 의해서. 두 번째는 조직에 의해서 함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직. 이미 정해진 대로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하는 방식처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하는 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거는 환경에 의해서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이란 건 이런 건데요. 불이야 하면 여기 여러분들 다 나갈 거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도 아니고 법도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면 군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간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공간이 함께하도록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실은 함께하게 하는 어떤 원리예요. 이 네 가지 원리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조직이 너무 크게 또 법규가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보완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 큰 문제거든요. 조직이 두 가지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 같이 한 것처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하는 걸 새롭게 대입해서 우리 한국 사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다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국민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힘들고. 근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서로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근데 이 함께 하는 거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먼저 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식구, 저에게 식구죠. 학교에서 같은 학과, 같은 수업 듣는 학생들, 공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새롭게 해야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의미 있게 되고 좋게 될 수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두 가지가 조직적으로 하는 거하고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너무 강해요. 법에 의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나? 마을 만들기가 바로 이겁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금은.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21세기 개념은 장소라고 하면 글자가 장소를 같이 하는 사람들, 여기 길거리에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까 벤치 말씀드렸죠. 공간에 대한 설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버스, 우리 한국 버스 이건 완전히 산업주의 시대의 산물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버스 타보신 분 안에 버스 좌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획일적으로 교실처럼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이나 남미도 이렇지 않아요. 지하철, 기차, KTX 이건 완전히 산업시대 물건 다루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한 겁니다. 공간만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유럽에 가서 KTX 기차 타보시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하는 방식이 공간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법규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말씀드린 우리 한국 사회는 앞에 조직적인 것, 그 다음에 이 법규에 의한 것, 이거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감수성이 너무 취약한 겁니다. 의사소통을 할 줄 몰라요. 공간에 대한 센시티비티, 민감성이 없어요. 공감에 대한 민감성.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쌀인문에서 그냥 대문간에서 얘기할지, 마당에서 얘기할지, 샘가에 가서 얘기할지, 말 위에 앉아서 얘기할지,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할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아파트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선택의 그 미묘한 이 델리케이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무시했거든요. 감정이 무시되는 겁니다. 초대한 사람,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주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을 문 밖에서 얘기할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미묘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방문을 안 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 오라고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옛날 우리 시골집만도 못한 겁니다. 오늘날 공간에. 이 공간에 대한 민감성이 한국 사회에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파트를. 집장사들이 돈 벌려고 만든 집들이거든요. 전부 다. 반대로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돈만 생각하고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삶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아파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아파트 대부분 전부 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집값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삶의 다양성, 아까 다양한 관점 또는 그 다른 말로 디테일이고요. 영어로 이제 색깔로 쉐이드라고 그러죠. 색채가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하는 그 쉐이드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시가 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을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소통에 대한 거하고 공간에 관한 거를 일부러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공간에 대한 민감성도 생각을 해보시고.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교수님들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기러기 아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가족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가족관계는 법적인 의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간이 전혀 무시되어 있거든요. 그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사회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부시키러 보내는 건데 관계는 사실 없는 겁니다. 부모하고 자녀. 공간, 함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센시티비티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관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균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거를 회복하고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균형을 뭐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지금 그거를 회복시켜야 돼. 균형을 더 잡아가야 됩니다. 의사소통과 또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그 공간, 다른 말로 환경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특히 마을 가꾸기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을의 의미를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마을 가꾸기가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가요. 옛날 걸 복원하려고 하는 거로 가고, 농촌의 마을 가꾸기 하면 전부 농사 짓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가 그거 애들 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어린애들. 시골 가고 싶지 않아 한다니까, 여자분들. 그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서 마을을 바꿔야죠. 농촌을 바꿔야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도심 바꾸는 문제는.
원도심 무조건 옛날 걸 복원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소통이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면은 지속까지 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또 다른 이 얘기는 예. 짧게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은 끝나고 해주시고요. 그 잠깐 그 1시간 저랑 이제 2시간 거의 시간이 다 갔는데 단어로 소감 얘기하는 시간 여러분이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하고서 느낀 거에 대해서 한 단어씩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로 마치고요. 질문을 개인적으로 저랑 끝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네. 예. 생각나시는 것만 그냥 2시간 하면서 저랑 같이 하면서 그냥 표현을 이런 거를 느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단어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점. 예, 관점, 인간. 공간, 관계, 동그라미. 동그라미, 융화. 융화, 예, 새롭다, 다르다. 다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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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찰, 죄송합니다, 저기 공감, 예, 다 이해하신 얘기죠? 예,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사실은. 길게 뭐 설명 안 해도 금방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데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조금 5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